자, 속성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말해서 두 컨트롤들이 있어요. 방금도 속성 감시도 두 컨트롤이 있었죠, 그죠? 이것도 두 컨트롤이 있어요. 두 컨트롤이 있는데 이거를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서로 연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시킨다고 해서 결속을 시킨다고 해서 바인딩이라는 뜻 용어를 쓰는데요. 바인딩은 참고로 말해서 IT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int 배열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기 보세요. int 이렇게 해서 이러면 우리가 20바이트가 생성이 되고 이 20바이트의 주소가 ARR에 저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백번도 더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 값을 이 주소의 값을 이쪽에 뭐 한다? 우리는 주소를 저장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IT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바인딩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속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인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바인드된 이렇게 결합된 것들은 하나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도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리어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 근데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이쪽에다가 에리어 1에다가 에리어 2에 1이나 2개를 두 개를 내가 바인딩을 해 놨어. 바인드도 단방향이 있고 쌍방향이 있습니다. 양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변하면 이쪽도 변하고 이쪽이 변해도 이쪽이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쪽이 변해 가지고 이쪽만 변하고 이쪽은 변화를 했는데 이쪽은 변하지 않는 거. 대충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변하면 단방향, 쌍으로 변하면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쳤어. 그럼 얘가 같이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 속성을 바인딩을 시켜 놓으면. 그래서 내가 요쪽에만 쳤을 때 요쪽에만 영향을 끼치면 이게 바로 싱글 바인딩, 단방향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여기에 치든 둘 다 변해. 그럼 이거는 더블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듀얼 바인딩.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놨잖아요. 그죠? 한쪽의 컨트롤이 변경되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단방향, 반대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고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쉽습니다. 야, 텍스트 에리어에서 우리가 가져올 거 속성 바인딩 시키려고 하면 이걸로 속성 감시를 해도 됩니다. 이거 여기서 어차피 쳐지는 거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으로 우리가 속성 감시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봤듯이 텍스트 프로퍼티 갖고 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텍스트 프로퍼티를 해서 자 바인드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자 텍스트 에리어 1에 텍스트 프로퍼티하고 속성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리어 1에 내용이 변하면 이게 매개 값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값이 변하면 텍스트 에리어 2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양방향은 바인드를 하는데 여기 바이라는 게 들어갔죠. 바이. 맞나요? 바이라는 게 뭐죠?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이게. 바이너리가 뭐죠? 바이너리 서치 우리 안 배웠습니까? 이진이라는 뜻이죠. 바이너리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메서드를 만나실 건데요. 보통 뭐 여기에 두 개를 쓴다 그러면 바이를 씁니다. 바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인드, 바이, 다이렉셔널 해가지고 이게 바로 양방향으로 바인드를 잡는 애예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텍스트 프로퍼티가 리턴하는 게 스트링 프로퍼티잖아요. 맞죠? 그 스트링 프로퍼티에 바인드 바이 다이렉셔널 이걸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정적 메서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바인드를 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유틸리티 클래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인딩즈라는 거예요. 또 S가 붙었죠, 그죠? 맞나요? 예, S가 붙어서 바인딩즈에 바인드 바이 다이렉셔널 해가지고 여기에 텍스트 에리어 1과 텍스트 에리어 2를 두 개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양방향이 이루어져요. 그럼 서로 변하면 서로 지들끼리 변하면 지들끼리 영향을 끼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인드를 했다면 또 해제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언바인드 하시면 돼요. 언바인드. 그래서 이렇게 언바인드 단방향은 언바인드 외치면 되고요. 아니면 두 개 같은 경우가 있다면 언바인드 바이 다이렉셔널 해가지고 이렇게 바인딩즈 클래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해제를 시키면 돼요.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이제 알았다 그죠? 속성 바인딩이 뭔지도 바인딩이라는 게 뭔지도 알았고 양방향, 단방향 이게 뭔지도 알았어요. 그죠? 예. 그다음 한번 볼게요. 요까지만 오늘 하고 뭐 예제 좀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인딩즈라는 클래스가 제가 앞에서 잠깐 양방향 뭐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클래스는 어떠한 클래스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어떠한 클래스명에 S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정적 메서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눈치 다 까시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정적 메서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속성 가지고 두 개를 연결했는데 이 속성을 양방향으로 바인드를 잡았다면 어떠한 값을 이제 속성 A가 있고 속성 B가 있다면 속성 A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막 뭐 연산을 하든 아니면 막 뭐 어떻게 뭐 비었는지 뭐 혹은 널인지 혹은 뭐 그 값이 뭔지 그리고 그 값보다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속성 1이 예를 들어서 이 범위의 값이 0에서부터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속성 2가 0에서부터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서로 범위가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바인딩을 할 때 같은 범위라면 쉽겠죠. 맞잖아요. 텍스트 에리어야 뭐 같은 스트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숫자지만은 한 놈은 범위가 0에서 1이고 한 놈은 0에서 100이라면 어느 누구 하나에 맞춰줘야 동일하게 바인딩이 될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여기에 메서드 위에 보면 add라는 것도 있고 subtract라는 것도 있고 multiply라는 것도 있고 divide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속성 1의 값을 가지고 내가 속성 2의 값을 바인딩을 맞추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곱하기 하면 되잖아.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데?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아닌가요? 이건 0에서 1이고 이건 0에서 100이라며.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0에서부터 100이네. 아닙니까? 아닙니까? 뭐가 안 해봐서 몰라. 야, 99.9 곱하기 100. 아이고, 100. 이거 얼만데? 이거는 범위가 벗어났군요. 0.99 곱하기 100은 얼만데? 99잖아. 이걸 뭐 안 해봤다 카노? 맞죠? 이런 형태로 속성을 연산을 하거나 혹은 속성 1의 값이 스트링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불린이다. 그럼 이건 타입이 틀리죠. 타입이 틀리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뭘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쭉 보세요. 속성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바인딩함 뭐 있나요? 컨버트 이용하면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리고 맥스 민 이거는 어떠한 값을 여기서 비교를 해서 좀 더
큰 값을 바인딩을 시키는 거고 미는 적은 값이고 greater than or equals는 뭐 이 값보다 크거나 혹은 같거나 크거나 그 뜻이고요. less than은 적거나 같은 거고 equals not equals 같거나 틀리거나 맞죠? 그 다음에 equal 이그노어 케이스 이거 이그노어 케이스 우리 알잖아요. 대소문자 관계없이 비교하는 거 맞죠? 그리고 속성일이 비었냐 안 비었냐 맞죠? 그리고 널이냐 널 아니냐 그리고 길이가 얼마냐 얼마 이상이냐 그리고 컬렉션이 들어갔다면 사이즈를 우리가 꺼내오면 될 거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엔도와 나트는 이거는 전부 다 뭐 논리 곱이나 합이니까 이거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컨버트는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밸류에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뭐뭐 이상이거나 하면 greater than 해가지고 속성 위에다가 묶어버리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인딩즈 클래스를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죠? 이게 뒤에 있는데 까먹었다. 여기 있네요. 요 프로그레스라는 바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0.0에서부터 얘는 1.0 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퍼센트로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값하고 동일하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바인딩 처리해 줘야 되잖아. 맞죠? 맞습니까? 바인딩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얘기했고요. 하여튼 하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걸 그때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까지 해서 속성 감시 해봤고 이제 바인딩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론은 마무리할게요.